라파엘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기록으로 페이룬의 모든 여행자의 다양한 모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절박한 자는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마인드 플레이어는 먹이를 가지고 놀고 있지만 조만간 배가 고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장난감들은 아주 유연한 녀석들이지. 왕관과 망치, 아주 합리적인 거래다. 자유가 없다면 힘은 아무 의미 없지 않은가? 오르페우스의 망치의 역사를 상세하게 다룬 문서입니다. 라파엘이 지옥의 노동력을 활용해 찾고 채굴한 희귀 재료로 망치를 만든 과정, 그리고 라파엘이 의도한 망치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망치는 무기가 아니라 보험이다. 기능은 한정되었으나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망치의 신부는 금속성 화합물을 9층 지옥 전체의 가장 순수한 정수와 혼합해 만들었으며 그 힘은 지옥불로 벼려진 사슬이라도 견뎌낼 수 없다. 디스의 철의 도시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거나 나르거스의 금고를 부수거나 디스의 자식을 자유롭게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나의 망치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파엘의 다양한 부하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들의 임무와 그 성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코릴라 하스플레임, 현장 업무. 지금까지 손가락 끝을 태울 정도의 잘못도 없었다. 가능성이 크다. 기록 관리자, 골치 아픈 녀석. 수집품을 살펴보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척추가 회복할 수 있도록 목을 부러뜨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누발딘, 이 새끼 때문에 고타시가 도망갔다. 다시는 감옥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할 거다. 대체자를 찾을 때까지 출구의 방에 두면 괜찮겠지. 조악하게 금으로 도금한 이 초청장을 소지한 자는 라파엘의 내실에서 라파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팔마로사와 후추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파엘이 쓰는 향수 냄새입니다. 이 편지에는 여러 장소가 기록된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모두 익숙한 장소입니다. 라파엘님께 요청하신 대로 노틸로이드에서 떨어진 그리고 놀랍게도 살아남은 감염된 모험가 무리를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애들처럼 헤매고 돌아다니더니 참 산만한 녀석들이더군요. 결국 달오름탑에 도달했습니다. 녀석들이 이곳에서 버린 난장판을 직접 보셨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순수하고도 신명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모험가 녀석들이 캐더릭을 죽였습니다. 굉장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즐겁게 감상했죠. 이제 녀석들은 원 건널목에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행적으로 봐서는 더 많은 피와 죽음, 그리고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즉, 곧 라파엘님 계신 쪽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갈 거란 뜻이죠. 상황이 바뀌거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릴라. 기록 관리자. 계약서와 보물 일부를 지체 없이 주 보관함으로 옮길 것. 이제 곧 기쁘게도 카소스의 왕관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따라서 몇 가지를 전시해 놓았으면 한다. 나머지는 비밀 금고실에 보관해도 좋다. 기록 보관소에는 강력한 체력의 물릿과 언덕거인의 힘 건틀릿을 두고 왕관을 둘 장소를 마련한다. 금고실에는 주문력의 지팡이와 예비용 금을 보관한다. R. 글자가 빼곡히 적힌 이 책은
무려 100장에 걸쳐 라파엘이 지옥 9층 전체의 최고 대항마의 자리에 오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묘사한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일부 판본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듯 썼고 다른 판본은 미래를 상상하며 쓴 듯합니다. 하지만 전부 라파엘이 카서스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당신의 주의를 끕니다. 결국 구원을 찾아 라파엘을 찾아온 것은 분광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라파엘은 이들의 생존을 위한 길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생체에서 벗어날 것이며 검의 해안의 일리시드는 사라질 것이고 라파엘은 승리에 기여한 공으로 왕관을 받게 될 것이었다. 라파엘이 그들을 만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여러 세계가 라파엘의 영광을 보고자 눈물을 흘릴 것이다. 네더릴의 추락에 관한 라파엘의 목격담입니다. 그 죽음의 들판을 지날 때는 메로곤조차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시체가 가득했고 그리고 한쪽 지평선에서 반대편 지평선까지 대지는 선홍색으로 물들었다. 카서스는 네더릴의 모든 도시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그 영광스러운 찰나의 순간 동안 가히 10번째 지옥이라 부를 만큼 더없이 공포스러운 장관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 광경을 만끽했으나 이윽고 내가 찾던 단 한 가지가 그 군침 도는 사륙의 현장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왕관이었다. 왕관을 도둑맞은 것이다. 라파엘의 저택에 사는 주민들의 이름을 적은 방대한 목록입니다. 임대, 처벌, 근로, 사료, 인질, 실종 등의 표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우들이 마침내 발더스 게이트에 다다랐다. 이제 내가 쓴 희곡의 다음 단계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무언가들은 영체 분광기의 비밀을 발견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오르페우스의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망치는 기록 보관소에 암호를 걸어 안치할 것이다. 암호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네 마음이 바라는 것을 내어놓아라. 라파엘과 희망 사이의 대화를 옮긴 코릴라의 녹취록입니다. 라파엘, 네 어머니가 이런 자장가 불러준 적 있어? 희망, 어떤 자장가? 라파엘, 데플 아가씨가 주전자에 앉아 입술에서 김을 뿜네. 사랑의 굶주린 5분이 다가오더니 아가씨 엉덩이가 빨갛게 되었네. 희망, 재밌는 노래네. 라파엘, 그런 것 치고는 웃음기가 없는걸? 자, 우리 희망, 그렇게 괴로운 표정 짓지 마. 너는 우리가 있는 차원, 이 저택을 부릴 수 있어. 희망, 그리고 너는 나를 부릴 수 있지. 라파엘, 노래 하나 해줘. 희망아, 너한테 말하는 거잖아. 입 다물고만 있지 말고. 아이벨을 배꼽까지 갈라서 내장을 네 녀석 위에 뿌리기는 나도 싫거든. 희망, 특출난 변태 새끼. 라파엘, 그러니까 노래 하나 불러달라고. 자장가 말이야. 날 모욕할 생각은 하지 마. 들으면 바로 아니까. 희망, 잠시 후 희망이 노래를 부른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다. 제철 사과를 잔뜩 안고 있는 통통한 어린아이의 팔처럼 맛깔나게 풍부하고 부드러운 선율이다. 노래가 끝나자 라파엘이 한숨을 쉬고는 희망을 쳐다본다. 라파엘, 넌 대단해. 정말 대단한 존재야. 네가 네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는 걸 보고 싶군.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주지. 네 의지로 나를 섬겨. 그러면 네가 방금 불러준 노래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희망, 사랑하는 라파엘. 라파엘,
응, 희망? 희망, 나가, 뒤져. 라파엘, 아니, 희망, 그 구더기 같은 혀는 다른 여자 귀에서나 놀리시지. 라파엘은 이 대목에서 강한 갈망과 증오를 동시에 품은 채 희망을 올려다 보았다. 이러다 정말로 희망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잘못 짚었어, 자기. 한참 잘못 짚었다고. 조만간 다시 오지. 라파엘과 희망 사이의 대화를 옮긴 코릴라의 녹취록입니다. 희망, 그거 뭐야? 라파엘, 좋은 아침이야 우리 희망이. 기분은 좀 어때? 희망, 그거 뭐냐니까? 라파엘,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 희망이 계절, 본성, 모든 상식을 벗어나 아직도 꽃에 매달려 있는 꽃잎 같은 녀석. 이건 오무 드림캐쳐야. 이거 몰라? 처음 본다고? 뭐 상관없어. 보석과 깃털이 달려있지만 사실 이건 병이야. 꿈을 담는 병. 미리 말해주자면 지금 꿈으로 가득 차 있지. 희망, 그만. 라파엘, 응? 뭘 그만하라는 걸까? 우리 희망이? 희망, 그 짤랑거리는 소리 제발 멈춰줘. 라파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들의 악몽 소리가? 오무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었어. 오무 아이들은 잠을 잘 때면 누가 업어가도 몰랐어. 음침한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을 파고드는 괴물도 유령도 없었거든. 전혀. 그 상상 속의 존재들은 여기 갇혀 있어. 서로 많이 친해졌을 거야. 악몽들의 사교장인 셈이지. 밤에 쿵 소리를 내는 것들이 이 드림 캡처에 담겨 있어. 그리고 놈들은 널 만나길 죽도록 고대하고 있지. 희망, 라파엘, 가지마. 라파엘, 그렇다면 날 섬겨. 그 자존심은 치워버리고 진심으로 날 섬기란 말이다. 희망, 드림캐쳐에서 시선을 빼앗기다 라파엘에게 눈을 돌린다. 희망의 눈이 좁아지는 것을 보고 라파엘은 대단히 놀란 모습이다. 아니, 절대 안 해. 라파엘, 그렇군. 못된 것 같으니. 라파엘과 방에서 나온 후 나는 뒤에 남아 닫힌 문 너머로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날카롭고 얼음장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희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희망의 저택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미쳐 주인님의 신성한 내실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금지된 지식을 향한 절박하기까지 한 그 욕망으로 흐려진 정신은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인님의 개인실에 접근해 그 안에 잠든 비밀을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뒷문이 그 지식을 향한 은밀한 통로라 믿고 말이죠. 하지만 심려치 마십시오, 주인님. 매서운 눈을 가진 우리 경비들이 신속히 개입하여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를 레미어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라파엘에게 전하는 보고서. 어떻게 된 일인지 오르페우스의 망치가 희망의 저택에 있다는 정보가 새어나가 발더스 게이트의 정보 암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둘입니다. 우선 고타시. 당연하지만 저택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악마 추종자 장사꾼 헬시크입니다. 이 자는 고타시를 도와 카서스의 왕관을 훔쳤기 때문에 고타시로부터 망치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헬시크를 택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헬시크는 돈이 되는 것이면 어떻게든 팔아먹을 방법을 찾거든요.
오르페우스를 풀어줄 방법이라면 엄청난 가격이 붙겠죠. 코릴라. 라파엘의 호사스러운 손으로 쓰인 일기의 한 장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리고 종종 매우 성공적으로 계약의 그물을 넓고 멀리 펼쳐 흥미로운 이들을 잡아들였지만 이 올챙이에 감염된 이들만큼 필멸자에 이토록 강하게 호기심을 느낀 적이 없었다. 이 물고기들은 미끼 하나 걸리지 않은 강철 바늘을 향해 자신의 파멸을 향해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그 모습이란,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 거침없는 물살, 그 벅찬과 어두운 저류, 그리고 낚싯대 끝에선 1~2시드까지 매일 그 강둑을 따라 몰려드는 물고기를 보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낚여들까 그 말캉한 촉수 끝이 떨려오겠지. 이 과정의 이름은 세레모포시스. 입 밖에 내며 그 맛을 음미하고 있다. 이 발전의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반짝이는 낚싯바늘과 죽음을 눈앞에 둔 상처받은 물고기의 마음속에 구원보다 더 큰 갈망이 있을까? 라파엘의 힘있고 오만한 손으로 쓰인 일기의 한 장입니다. 어젯밤엔 꿈에 강이 나왔다. 그 강에 허리까지 잠겨 걸어다녔다. 녹슨 낚싯바늘이 물에 잠긴 무언가의 아주 오래된 병든 이빨처럼 물 위로 말려 올라갔다. 물에 비친 달이 갈라지고 미친 듯이 지저귀는 어리석은 새끼새의 뭉툭한 날개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온다. 그들은 정자처럼 꿈틀거리는 길쭉한 것으로 변했으나 이후 물가에 닿았을 때는 주홍빛과 황금빛 비늘을 가진 물고기로 변해 있었다. 그때 굉음이 들려오고 어두운 강에서는 불길이 타올랐다. 마치 물고기는 성냥이요 그 강은 기름의 뱀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불길에서 올챙이에 감염된 이들이 나와 내게 다가왔다. 그 중 하나가 나머지를 대신해 말했다. 그들은 녹아내리는 낚싯바늘을 가리키며 갑자기 나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보았다. 그들이 이겼음을. 잠에서 깨자 내 안의 용기가 더 확고해졌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올챙이에 감염된 이들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라파엘이다. 나는 쉽게 지지 않는다. 라파엘이 수기로 작성한 일기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의 차분한 손이 때때로 강렬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감정에 휩싸인 듯 여기저기 경직되고 불규칙한 글씨로 휘갈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에 살이 붙는다는 격언은 이토록 부적절할 수 없다. 이야기는 변형되고 변동한다. 나는 카서스의 왕관을 손에 넣을 계획을 적어도 13개 이상 생각해냈다. 그럼에도 이 영원히 흐르며 격변하는 계략의 강에서 그 누구보다도 세심한 어부인 내가 소나기를 힘차게 빠져나가는 사냥감을 두고 고전하고 있다. 협력 속에서도 이런 모호함과 달콤한 놀라움을 선사하다니. 낚싯바늘이 걸리고 세레모포시스가 들이우는 그림자가 옅어졌다. 허나 그들은 강을 뒤로한 자신들을 맞이하는 곳이 어항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정말로 알지 못할까? 정말로? 이곳의 주인은 나다. 주홍빛 새틴처럼 교활함을 걸친 협상의 왕자 말이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명백한 진실 아래 숨겨져 있다. 그러니 낚시꾼은 낚싯대를 던진다. 내 목표는 올챙이에 감염된 이들이다. 마음껏 저항하라. 몸부림쳐라. 온 힘을 다해 난동을 부리고 꿈틀거려라. 그 무엇도 무용하니. 지옥의 모든 지독한 불꽃에 맹세하니 나는 부정당하지 않는다.